바이오는 철저하게 지금 센터로 서 있는 쪽으로 움직여요. 알테오젠, 그 다음에 삼천당 제약. 2차 전지 최근에 조금 저점 잡아주고 있는 형태에서 이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도 한 번은 좀 움직일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좀 드니까. 일단 우리 저거 한번 보죠. 일단 SK하이닉스는 지금 빠르게가 아니죠. 오늘도 아까 보니까 한 4%대 급등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5.37%. 지금 5.4%. 네. 많이 급등하고 있네요. 20만 원 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상장한 기업이죠. 엔젤 로보틱스. 네. 어떻습니까? 지금 더블은 달성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좀 음봉 나올 때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던데. 신규 상장주, 글쎄요. 일단 저는 단타 관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아침에 이제 급락이 나왔다가 급반등 나왔다,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신규 상장 종목 자체가 당일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어떤 매매 관점, 단기 매매는 가능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단기도 아니죠. 단타죠. 이거는 완전 스캘핑이나. 근데 그거 말고는 글쎄 이거를 좀 긴 관점으로 보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 그렇지만 일단 두산 로보틱스에서 좀 보여줬던 그런 로봇에 대한 부분도 있고, 지금 최근에 또 로봇 관련주들이 썩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이거든요.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움직임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켜는 보되, 저는 일단 엔젤 로보틱스는 어떤 한 2, 3일간의 추세의 방향성이 확실히 매매할 그런 근거가 조금 잡히지 않는다면 가급적이면 접근을 안 하지 싶어요. 장막판에 또 확 빼버릴 수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현대힘스 20% 비중으로 마이너스 2% 저는 왔다 갔다 한다고 하시는데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요즘 조선주가 좋으니까 갈아타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다소니님. 오늘 아침에 사실 요 이야기를 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대표님과 담소를 나누다가 시간을 못 가지고 현대힘스를 얘기를 못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떤 주가의 방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신규 상장한 이후에 이렇게 내려오던 흐름 자체가 거래량 쭉 죽이고 있다가 지금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조선 섹터,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최근에 이제 좀 주가 흐름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종목들보다는 요 현대힘스가 오히려 매매는 더 좋지 않겠나, 이런 관점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한번 들어 올린 이후에 어떤 저항 자리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오늘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이게 방향을 위로 좀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세를 줬던 부분의 조정, 그리고 다시 상승으로의 방향을 좀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선 섹터의 어떤 모멘텀, 이게 끝난 게 아니라면 저는 요거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구간에서 제가 만약에 요 종목을 진입을 해갖고 마이너스 2%나 어떤 손실 구간에 있다, 물론 비중이 적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대응 방식은 저는 18,600원 정도의 손절가 잡고 지켜볼 것 같아요. 요 앞에 아침에 갭이 열려서 이 저점을 만들었던 요 가격대 밴드 때 있잖아요. 여기를 살짝 못 와서 돌릴 수도 있고, 이렇게 빠져서 요걸 깨고 돌리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음봉이 나오더라도 방향을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의 거래 대금이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상방으로의 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볼 것 같고, 단기 어떤 투자의 관점이라면 저는 손절가 17,900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단타 관점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을 포인트를 한번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고, 조금 이렇게 여유를 있게 어떤 조선업의 슈퍼 사이클이니 뭐니 하면서 지금 막 얘기 많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면 17,900원 정도는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서현숙님, Y바이오 로직스 평단가 13,000원.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성웅 이사님, 이렇게 하셨네요.
신규 상장주기도 했었고 크게 지금은 부각은 안 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사업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보면 뭐 여기 뭐 카티와 관련된 부분, 뭐 그다음에 사업 보고서를 내용을 보더라도 실제 만드는 제품 같은 경우가 항체 후보 물질을 통해서 비임상 단계 여기에서 기술 이전을 하고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실제 임상, 비임상 단계에서 기술 수출이 이루어진 단계의 물질들이 꽤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경우는 부각이 될 수 있는데 시장의 중심으로는 서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단가 정도 이상으로 왔을 때 만약 뭐 여기에서 주가가 튀어주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단계적으로 한 13,000원대 중반, 한 15,000원 구간인데 그때 같은 경우는 수익 실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오는 철저하게 지금 센터로 서 있는 쪽으로 움직여요. 알테오젠, 그 다음에 삼천당 제약 이 두 개 종목을 축으로 해서 지금 계속 움직일 거거든요. 여기 더해져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뭐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뭐 주주 친화 정책을 쓴다든지 그러면 그런 종목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핵심은 두 개예요. 알테오젠이랑 지금 삼천당 제약 이 부분을 놓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 보지 종목들을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부분은 괜찮은데 한번 이번에 뭐 바이오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올라와 줄 때는 이 해당 종목은 매도를 해주는 게 낫다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이게 지금 손실 구간이라고 하셨나요? 평단가가 13,000원. 아, 이거 아마케 이번 발표 있으니까 아마 그 모멘텀으로 4월 5일 다가오면 한 번은 시세 주지 싶은데 그때 잘 나오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현대모비스 매도를 언제쯤 해야 될까요, 소어님? 모비스는 뭐 실적 놓고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뭐 지금 올라오는 이유는 주주 친화 정책까지 좀 같이 더해진 그런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올라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0만 원대 시도는 할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는 좀 매도를 좀 해주는 그런 사항들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드리고 아마 만약에 여기에서 총선이 끝나고 우리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상속세 부분을 시장이 의도하던 대로 좀 줄여준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모비스가 강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차 그룹이 지배구조 개편 단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센터에 모비스를 세울 수 있다 보니까 그 긍정 변수는 있는데 단계적으로 총선 한번 보고 그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30만 원대 시도는 할 것 같습니다. 잠재적으로 그 부분도 시장에서는 좀 감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현대모비스 지배구조 이슈 때문에 3년 전서부터 사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네. 저도 기억이 나요. 3년 전에도 이 이슈로. 근데 이번엔 좀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죠. 네. 네, 정부에서부터 나서고 있으니까 하여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명예실림 한 2주 전에 진단받았다고요. 포스코 DX 12% 마이너스 이것을 하이닉스로 교체하면 어떨까라고 질문했는데 포스코 DX 6만 1,000원에 매도하고 SK를 15만 원에 매수하는 의견을 받았다고요. 지금도 유효합니까? 이 의견. 어느 분이죠? DX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걸 손절하고 SK 하이닉스요? 아니 그러니까 포스코 DX를 6만 1,000원에 매도하고 SK를 15만 원에 매수하는 하이닉스. 네. SK 하이닉스를 왜 안 하셨지? 근데 15만 원에 매수하는 의견? 지금 15만 원이 넘었잖아요. 넘었죠. 네. 17만 원인데. 포스코 DX도 올랐다가 내려왔잖아요. 아, 이게 안 올라와서 매도를 못 하신 건가? 자, 그러면 지금도 보유해야 됩니까? 포스코 DX? 여기에서는 한번 뭐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 구간이거든요. 저는 그 고민이 되네요. 지금 제가 보기엔. 저는 단호하게 잘라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이거 더 올라갈 모멘텀 없을 것 같아요. 포스코 DX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실. 옹 이사는 한 번 더 이렇게 한 번 정도 이렇게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는 이유는 뭐예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가 최근에 대동이라는 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한계 상황에 있는 로봇을 만들어서
공장에 넣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만약에 로봇의 패키지로 들어가는 부분은 포스코 DX 같은 경우가 담당을 하다 보니 한 반등 정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데 주력으로 갖고 가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싸기도 하고요. 모멘텀 자체가 약해요. 그렇죠. 예. 지수 편입과 관련된 지수 뭐 이전과 관련된 부분의 수급도 지금은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그 한계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LNF 어제 13조 수주했는데, 어제 13조 수주 뉴스를 보고 매수했다고요? 근데 계속 밀리네요. 추가 매수해야 될까요? 러브 YR님. 저도 어제 딱 그 얘기 했었는데. 세론. 아니, 이거 뉴스 나왔는데 왜 안 올라? 약간 이러고 있었거든요. 이게 세론, 이게 지난번 에코프로 BM 때도 그랬던 것처럼 이게 결국은 예상했던 매출들이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오히려 뭐 더 예상보다 좀 적었다며요, 생각보다 이번에. 좀 시장 예상보다는 좀 적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좀 찾아서 어느 정도가 시장 안에서, 그 다음에 실적이 예상 실적 같은 경우도 우리가 F1 가이드를 타고 들어오는 네이버에서 제공된 예상 실적이랑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실적이 다른 면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계속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요번 1분기 예상 실적은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처참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4분기보다도 더 안 좋다라고 전부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네. 안 좋아요. 근데 이제 가이던스 자체가 잡혀있던 가이던스가 완전히 그냥 그거마저도 네, 그게 지금 뭐 LG 엔솔이 6분의 1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도 다 지금 뭐 반토막 이상 이하로 조정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상황에서 만약 서프라이즈 나오면 좀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자, 그러면 LNF 추가 매수 관점 아직은 보류? 관망? 추가 매수 어제 사셨는데 오늘 추가 매수 한다는 밀리니까 거는 또 사고 싶은 거지. 그럼 뭐 0.5% 빠졌는데 지금 고점에서 사셨겠지, 고점에서. 네. 진짜. 저거 인내 한계를 느끼게 하네. 이게 조금 이게 제가 좀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샀는데 조금 빠지잖아요. 그러면 계좌에 마이너스 찍히니까 그게 보기 싫어갖고 또 조금 더 사고 또 더 빠지면 또 조금 더 사고 계속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가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종목들은 그렇게 이제 막 물타기 하다가 시세가 쫙 주면 수익을 보거나 이제 빠져나오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될 텐데, 글쎄요, 조금 저는 그거는 정말 운이 좋아야 그렇게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단기적인 추세는 일단 상승이고 뭐 저항자리 본다라면 앞에 이제 이렇게 고점이 형성되었던 이런 구간까지는 한번 트라이를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요 흐름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고 네. 트렌드 자체가 채널 상단에서의 이제 조정이기 때문에 한 요렇게까지 내려올 수는 있어요. 요렇게 조정 받았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17만 3천 원이나 3,500원 자리에서 방향을 위로 이렇게 다시 빼고 올리는가? 그거 확인하시고 추매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태호님, 신흥 SEC 3년째 보유 중이라고요. 이제 근데 플러스 2%. 비중은 10%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많이 올라왔네요.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네, 보유를 좀 더 해도 되고요. 왜 이 근거가 뭐냐면 삼성 SDI 밸류 체인 중에 상신 EDP랑 신흥 SEC 같은 경우가 원래 가동할 수 있는 라인들을 갖춰 놨었는데 재작년 한 3년 전에 실적들이 쫙 비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올해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그 라인 같은 경우가 가동이 돼요. 그러면 아마 분기 실적이 나올 때 잘 보셔야 될 부분은 가동률이 어느 정도 또 올라왔는지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시가총액이 4,700억 정도인데 기본으로 좀 5천억의 안착 정도는 가능하니 한 10% 정도의 상승 여력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한 10% 정도를 더 보고 보유를 하겠다라는 말씀까지, 올해 예상되는 실적 482억인데 이 정도는 기본으로 나올 수 있는 실적이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생활건강에 대해서 여러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두 분, 박정숙님은 39만 9천 원에 비중이 50%나 되신다고.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망을 질문하시는 거겠죠. 또 한 분은 비중이 마이너스 68%.
와. 비중은 크진 않은데 지금 물타기 해도 될까 이런 질문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망입니다. 지금 매수해야 될 시점이냐 아니면 매도해야 될 시점이냐. 이게 뭐 새로 화장품이 조금 괜찮은 그걸 받고 있다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밸류적으로 일단 주가 많이 빠져가지고 어떤 뭐 적정 가치 수준의 놓인 구간에서의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라서 이거는 향후 이제 실적 어떤 그 기존에 있던 화장품 말고 새롭게 나온 제품에서의 그 실적적인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락 추세도 일단 벗겨놓은 상황이라서 일단 저항 자리가 진짜 많이 빠졌네. 네. 15,000원? 뭐 일단 지금 그 앞에 399,900원인가? 그분 가격이 딱 저항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저라면 매수가움은 정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리할 것 같고 39,900원. 네, 60% 마이너스이신 68%. 68% 마이너스이신 분은 저 어떻게 해? 기다리셨다가 여기 장기 이평선이 지금 이 아래로 들어 누워 있잖아요. 요 차트를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요 장기 이평선이 지금 아래로 누워 있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는 이게 뭐 중간에 조정 받다가도 이렇게 들어 올리거든요. 근데 지금 요거를 들어 올리는 흐름이 한번 만들어 주려면 시세가 크게 한번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는 주가 흐름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다려 보시는 게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번에 큰 시세가 올라오면 그때 물 탔어야지 이런 생각 마시고요. 그 이후에 조정 그리고 재상승이 나오는 그 시점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장중에는 꾸준히 이렇게 들으시면서 그 타이밍을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숑님, 코스모 화학 매수가가 왔는데 매도할까요? 이런 질문. 수주 공시 나오면서 오늘은 주가가 좀 반응을 했어요. 저는 좀 고민의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대응 같은 경우는 보통 손실을 보다가 매수가에 올라왔을 때 아주 특별한 부분, 여기에서 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강하게 없을 때는 기계적인 대응을 해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7,990억 규모 이번에 이산화 티타늄 공시가 나왔고 안착은 4만 원대, 4만 1,000원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오늘 거래는 좀 의미 있기는 한데 좀 비중에 대한 조절을 저는 우선은 좀 해줄 것 같습니다. 단가 이상으로 갔을 때. 네, 그 정도로 해주고 다시 아마 낮은 단가의 진입에 대해서 기회를 줄 것 같아요. 한 4만 원대 중반. 그럴 때 다시 좀 보는 걸로 이 종목을 통해서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게 폐배터리 관련 종목이잖아요. 네네. 오늘 폐배터리 그 뭐였지? 다른 종목들 제가 보진 않았는데 장중에 좀 보다 보니까 폐배터리 쪽에 폐배터리 쪽에 돈이 조금 들어오는 게 몇 개 보이긴 했거든요. 네네. 근데 아침에 제가 얼핏 봤는데 뉴스 중에 중국 쪽인가 그 폐배터리를 이제 저기 재활용하는 그 사이클 어떤 회사에서 이제 시작했다. 요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기 자동차나 뭐 이런 배터리를 실질적으로 이제 시간이 예전에만 올라갈 때 오래 걸린다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 사이클이 이제 시작하나 하는 약간 모멘텀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만약에 고개 시장에서 좀 부각이 확 된다 하면 2차 전지 최근에 조금 저점 잡아주고 있는 형태에서 이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도 한 번은 좀 움직일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좀 드니까 그 기사 내용들 한번 검색해 보시고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접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항 자리는 살짝 돌파하는 흐름이니까 진짜 이게 좀 갈등이 때리는 부분이에요. 우 이사님 말대로 매수가 왔는데 다시 또 눌리고 갈 수 있거든요. 저항 자리니까. 저항 자리 왔다가 눌렸다가 다시 갈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은 좀 줄여주는 게 맞긴 한데 일단 모멘텀이 만약에 고개에 붙었다 하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